하지만 아쉽게도 카할과 골지가 파악한 뇌의 지도에서는 제가 앞서 밝히고 싶었던 뇌의 지도는 아닙니다. 제가 밝히고 싶은 뇌의 지도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. 첫 번째로는 뇌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냅스 단위에 어떤 특정 신경세포가 어느 위치에서 시냅스를 만들어서 어떤 세포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. 다시 돌아가서 골지와 카할의 방법론을 보면 당연히 시냅스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시냅스를 볼 수 없었고, 두 번째로 염색된 세포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들을 보는 것도 불가능했죠. 그래서 저희는 전자현미경을 사용합니다. 전자현미경은 나노미터 수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고해상도의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생쥐의 뇌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. 검은 테두리 같이 보이는 것들이 세포의 세포막입니다. 즉, 세포들이 인접한 세포들과 구분될 수 있는 세포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사소한 동그라미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것은 세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물들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는 모든 인접한 세포들의 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, 저희가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었죠. 그럼 그 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. 전자현미경은 굉장히 고해상도의 데이터여서 시냅스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단면에 이 노란색 상자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시냅스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세포 안에 동글동글한 구조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동글동글한 구조가 앞서 설명을 드린 시냅스에서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포장되어 전달되는 시냅스 소포들입니다. 세포막이 검게 칠해져 있는 테두리에 조금 더 진하게 표시된 구간이 보일 것입니다.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 세포와 이 세포가 이 위치에서 시냅스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이처럼 전자현미경은 굉장히 고해상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세포라든지 세포 내 구조물들에 대한 세밀한 구조까지 파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최초로 만들어낸 신경지도가 가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초로 밝혀진 성체의 신경지도, 예쁜 꼬마 선충의 신경지도입니다.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는 성체가 약 1mm까지 자라는 지렁이와 같은 동물입니다. 이 예쁜 꼬마 선충의 흥미로운 점은 자웅동체와 수컷이 존재하는데, 이 자웅동체의 예쁜 꼬마 선충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개체들이 모두 다 같이 302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그럼 이제 이 302개의 신경세포는 몇 개의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요? 말씀드렸다시피 전자현미경을 활용을 했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1970년대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. 당연히 현대와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전자현미경 사진을 촬영한 것을 굉장히 큰 종이에 인쇄를 한 다음에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신경지도는 302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약 7천여 개의 연결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밝혔죠. 이 신경지도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? 이 논문이 공개가 된 게 1986년입니다. 즉 어느 정도 걸렸는지 감이 오시죠?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자현미경 사진 하나하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리고 시냅스를 찾아 나가서 이 뇌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.